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몸내교회 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가정이란 무엇인가 네 번째 시간,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중심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가 나와요. 머릿속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가정을 꿈꾸는가가 이게 전체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이미지였습니까? 가정을 변화하는 삶의 모빌이라고 얘기했죠. 다 각자가 노는 것 같지만 하나의 틀을 가지고 있고 성령의 미풍에 의해서 아름다운 소리도 내고 모양도 나타내는 멋진 그림이었죠. 두 번째는 생태학적으로 균형 잡힌 환경이었어요. 특별히 자녀들이 부모와 그 보금자리 속에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줬죠. 세 번째는 창조력의 산실이었습니다. 창조력이 어디서 생길까? 가정이라고 하는 그 환경 속에서 생긴다. 그것이 대화와 신뢰와 본보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창조력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중심지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가정 하면 이런 이미지들을 떠오르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독수리 타법 아저씨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답답하세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타이핑 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가 살면서요, 배워야 하지만 배우기는 참 어렵고요. 하지만 배우면 매우 유익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저씨에게는 그 독수리 타법이 아니라 다섯 손가락으로 치는 타자겠죠. 살면서 보면 뭐 휴대폰, 운전의 기술 이런 것들처럼 외국어 이런 것처럼 배워야 하는데 배우기는 어렵고 하지만 배우면 매우 유익한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죠. 언제나 어디 곳에나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살고 있고 인간관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라고 하는 이런 명칭을 붙이든 붙이지 않든 간에 인간관계는 늘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좋거나 나쁜 인간관계, 건설적이거나 파괴적인 인간관계가 인간의 각계각층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람을 인간으로 취급하든 혹은 기계로 취급하든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사람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뭐 동의하시죠? 인간관계를 떠나서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간관계를 배울 수 있고 우리 안에서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어디일 거냐 하는 거예요. 바로 가정이라는 것이죠. 가정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튼튼한 중심지, 이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기초가 있어요. 이것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가정이 정말 인간관계 형성의 중심지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장소가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릴 때부터 인간은 의미 있고 귀중하고 가치 있으며 생의 목적을 가진 존재임을 깊이 이해하는 것을 배워야 할 장소예요. 이 말을 계속 기억해야 돼요. 인간은 의미 있고 귀중하고 가치 있으며 생의 목적을 가진 존재임을 깊이 이해하는 것. 이걸 배워야 하는 거죠. 내 자신이 그렇고 내가 대하는 사람이 정말 의미 있고 귀중하고 가치 있으며 생의 목적을 가진 존재임을 깊이 이해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만이 참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가정은 어린이들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우주 가운데 아주 특별한 존재임을 배워야 할 장소예요. 우리가 자녀를 가르친다면 무엇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우주 가운데 아주 특별한 존재임을 가르칠 수 있고 그래서 각자 한 명 한 명이 의미 있고 귀중하고 가치 있으며 생의 목적을 가진 존재임을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이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사람도 존귀하게 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의 현실들을 보면 정말 이렇게 이상적인 그림은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상적이지 않으면 나는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완전한 것이 아니면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 노트에 인간관계와 관련해서 기록해둬야 할 것이 있어요. 완전한 것이 아니면 하지 않겠다고 고집할 때 사람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완전한 관계로 상상해 오던 것을 고집하면 사람들은 전혀 아무런 관계도 맺지 못한 채 끝나버릴 거라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가정에서부터 우리 아이는 어때? 우리 부모는 어때?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완전한 것이 아닌 것들이 한 번 한 번 쌓이면서 이 층을 이루고 마치 나이테에 겹이 쌓이는 것처럼 인간관계가 그렇게 성숙해 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잠언에서 얻는 힌트인데요.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이 꿀송이 같대요. 그래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대요. 그래요. 그런데 이런 선한 말이 쓰일 때가 언제냐 하는 거예요. 선한 말이. 언제 선한 말이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선하지 못한 말을 하기 쉬운 때인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꾸짖고 화를 내야 할 그 상황에서 선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사람 마음에 이 말이 달고 그 뼈에 양약이 되는 것이죠. 위기라는 말을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위험한 기회라고. 이 선한 말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되는 곳은 마치 선하지 못한 말을 하기 쉬운 때라는 거예요. 여기서 힌트를 얻으면 우리가 지금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그 배움을 이룰 수 있는 곳이 지금 바로 여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올바른 반응을 시도함으로써 우리는 올바른 인간관계를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이 인간관계를 형성해주는 중심지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기억하지 못하고 매일 일어나는 작은 일들을 그저 지루한 사건의 사소한 끈아풀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은 가정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를 완전히 외면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가족끼리 서로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모든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그리고 부모 스스로도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사소한 걸로 여겨버린다면 가정이 존재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 하나를 우리가 외면하는 거예요. 제 큰아들이 종현이가 그 대학을 등록하기 위해서 중국을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저와 아이가 아침 7시경에 지하철을 타고 김포공항으로 가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종현이의 여권, 그 다음에 종현이의 비자, 그 다음에 종현이의 입학 관련한 모든 서류가 들은 가방을 출근 시간 2호선 지하철에 놓고 내린 거예요. 우리는 5호선으로 환승하고 가다가 나중에서야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당황스러웠어요. 그때 우리는 서로 원망하고 탓할 수가 있었어요. 네가 왜 가방을 놓고 내렸느니, 왜 아빠 그 가방을 거기다 놓으라고 했어, 이렇게 탓할 수 있는데 참 은혜롭게 그 시간에 우리가 서로를 탓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짧게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시도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가방을 1시간 만에 찾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시간, 이 반응, 이때 서로를 이해하고 우리가 가방을 찾는 데 집중했던 이 시간이 당황스러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배우는 되게 중요한 기회가 되었어요. 이런 거죠. 인간관계를 배우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위기의 상황에서 위험한 기회에 올바른 반응을 보임으로써 그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그래서 주의할 게 있어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감정은 낭비된 돈보다 훨씬 더 귀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은 조금 살아본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공감이 갈 거예요. 그냥 무엇인가 작은 손실 때문에 쉽게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 행동을 해버리는 것. 그것은 예술 작품에 지워지지 않는 잉크를 던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무리 격렬한 말다툼을 하더라도,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그가 아무리 상처를 받더라도 상관없어 할 만큼 극단적인 감정이 되더라도 절대로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할 어떤 것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어떤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상대방을 내리까는 순간적인 만족을 위해 지불하기에는 너무나 큰 거예요. 상대방을 내리깎는 순간적인 그 만족, 그것을 위해서 내가 말을 탁 뱉어가지고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 큰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소탐대실이죠.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내가 옳다는 것을 확신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시죠?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압니다. 지워지지 않고 잊혀지지 않는 말로 옮겨놓아서는 안 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상처받기 쉽고 가장 민감하며 가장 불안정한 부분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생 동안 안전했던 한 장소가 갑자기 공격을 피해 달아날 곳이 없는 노출된 장소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특히 가족 안에서 이 서로 간의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그 과정에서 믿었던 사람에게 이러한 상처의 말을 들으면 더 불안정하고 더 불안하고 더 큰 실망을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형성할 때 소탐대실하지 않도록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반응이 무엇이냐? 위기 같은 상황, 그것이 인간관계를 가르칠 수 있는 그 상황인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반응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손 안에서 아내의 손이 아이의 손이 겹겹이 쌓여서 이러한 사랑을 배워나가는 것처럼 가정에서 사랑을 배우게 해야 합니다. 사랑은 가정에서 가르치도록 되어 있는 인간관계의 기본 요소예요. 가정은 바로 사랑하는 법과 사랑을 표현하는 법과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중심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필요하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오래 참아야 할 어떤 상황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이룬다. 이 말씀과 결합해 보면 사랑의 실제를 나타내는 상황은 쉬운 상황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임을 선포하는 것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오래 참는 거래요. 근데 왜 언제 사랑이 필요합니까? 오래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최고의 반응, 위기와 같은 속에서 사랑을 선택해서 반응할 때 그곳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으며 목적을 가진 인생인가를 확인하고 상대방도 그렇게 대함으로써 올바른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반응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언제 어디서나 나타나는 위기와 급박한 상황, 현실의 사소한 일들까지에서도 사랑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가정에 얼마나 큰 영광이고 자랑인지 몰라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서로 사랑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인됨, 예수님의 제자인 것의 표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반응해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가장 적합한 교육과 배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런 실효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의 제자라는 것의 표지를 나타내고 우리의 기쁨과 자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실래요?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중심지 가정이에요. 이 속에서 우리가 서로가 소중하고 가치 있고 목적이 있는 인생임을 이해하면서 서로를 대하는 것을 배울 수 있어요. 어떻게요? 온전하지 않은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최고의 반응을 선택함으로써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실패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한 겹 한 겹 그런 인간관계가 실력으로 쌓아져 갈 것입니다. 토론을 위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질게요.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무엇이라고 했어요? 기본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어디서 무엇을 통해서 배울 수 있을까요? 예, 두 번째 질문은요. 여러분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은 어떤 것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들으면 감정이 쉽게 상합니까? 거꾸로 가족들은 편하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할 때가 참 많거든요. 예, 자주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의 습관이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한번 나눠보시고 주일에 함께 만나서 더 깊게 교제하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